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메르스 확산이 계속되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이 잠정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혹시 모를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던 일부 단체들이 무료급식소 잠정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던 사람들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단체들 또한 이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 무료급식소를 이어가기에는 메르스 여파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보통 급식소 한 군데에 네. 보통 이제 600~700명 이렇게 오시는데 어르신이 오시는데 네. 한 250명 정도로 거의 3분의 1이 줄었죠. 그리고 분들 중에서도 오시면 네네네. 그 식사하시면서도 서로가 불신감을 갖고 있어요. 누가 기침 조금 하면 네네네. 목소리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단체에 방문하는 자원봉사자 인원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무료급식소 운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무료급식도 어르신들 건강 또 어떤 그런 영양 섭취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 저희도 안타깝죠. 하루 한 끼로 줄임배를 웅크려지고 사는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네. 확산 추세가 빨리 멈춰가지고 네. 이제 정상적으로 안정된 삶을 좀 이루고 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메르스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장애인을 유인해 이른바 염전노예로 팔아넘긴 직업 소개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7월 시각장애 5급의 12세 지능 수준을 가진 김모 씨를 유인한 뒤 모텔방에 가둔 채 염전 일을 하도록 협박하고 염전업자 홍모 씨에게 7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염전이 있는 전남 신의도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월 80에서 100만 원을 받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서명 운동은 지난 2013년 8월에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수화 관련 법안들의 통합안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달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 올해 안으로 한국수화언어법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2일까지 펼쳐지는 온라인 서명운동은 인터넷 사이트 구글과 다음 아고라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취합된 서명은 23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평택 성모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메르스 유행은 불길이 잡혀가고 있지만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새로운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밖 감염이나 공기 전염 가능성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A경사의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A경사는 지난달 26일과 2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지인을 만난 뒤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사흘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평택 박예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최종 확진까지 검사 결과는 음성과 양성을 오가면서 4개의 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평택 박예병원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병원 외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70대 외래 환자의 감염 경로 역시 명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27일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보름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삼성 서울병원에 메르스를 최초 전파한 14번째 환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응급실 앞 장애인용 화장실에 주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메르스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공기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상황. 하지만 보건당국은 공기 전파나 4차 감염 가능성은 없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35번 환자도 뭐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1,500명 접촉했다 그러는데 한 명도 지금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1, 2차 유행이 종료 단계에 접어들고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환자들의 불투명한 감염 경로 확인이 메르스 사태의 분기점을 판단할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발표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질 않습니다. 미숙한 초기 대응 때문이란 분석인데 정부는 2년 전 이미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만들어 놓고도 실행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메르스를 신종질환으로 공식 발표한 2012년 이듬해부터 관련 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2013년 5월부터 그 질병관리본부 내부에 대책반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국내외 전문가와의 포럼, 또 자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을 다녀온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는 메르스로 전제한다거나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고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때까지 이 같은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메르스 사태 초기 환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의료기관과도 엇박자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초기에 첫 확진 환자로부터 접촉자 파악의 허점, 질병관리본부와의 불통, 당국의 미숙한 초동 대응 등 여러 문제점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최근 메르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악용한 전화 금융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메르스 환자 지원금을 빙자한 전화 금융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메르스 환자 등에 대한 지원금을 입금하겠다는 핑계로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밝힌 주요 수법은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칭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주면서 접속하게 하는 전화,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복지부 메르스 콜센터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에는 동네 보건소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더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60대 할머니. 우연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치매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주 사회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손바닥 치는 거, 손가락 맞추는 거, 박수 치는 거, 또 비빔밥도 해 먹고 또 오락도 하고 재밌어요. 매우 좋아해요. 아침이면 거 간다고 아침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족사랑 이음센터 주간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가족사랑 이음센터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증 치매 환자의 주간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음센터는 환자를 둘러싼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이음. 과거부터 이어온 습관을 해나가면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습관이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부양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막 지쳐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수양을 못해, 이제 보호자가.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이 유연이 되고 그날 해수가 다 풀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초기 치매 환자는 조기 치료를 통해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 치료에서 가족 지원에 이르는 치매 관리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와 김포, 양평에 개소해 운영 중인 가족이음센터는 내년 8개소, 2018년 이후에는 45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등 15개 단체는 프로야구 예매 시에 온라인 예매를 이용하면 현장 구매보다 빠른 입장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를 이용하려면 장애인 할인을 포기해야 한다며 프로야구 온라인 예매 시에도 장애인 할인을 적용해 줄 것을 KBO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가 오는 18일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희망을 찾는 장애인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영역의 법률 상담은 물론 차별과 인권 침해에 관한 신고와 제보도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총 36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공단은 이번 채용을 정부와 체결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의 채용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며 공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제6회 장애인미술가의 희망축제 한마당인 창립 20주년 기념전과 희망기움 경진대회 및 수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서양화와 한국화, 공예, 장애 극복 수기 등이며 참가 자격은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회원으로 공모 기간은 미술작품은 6월 26일까지, 장애 극복 수기는 8월 1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서울시는 학교 내 메르스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방역 소독 관련 19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관내 2,230개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 방역 소독비 4억 원, 서울시 전체 4만 5천 학급에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비 15억 원입니다. 이달 분양되는 세종시 2-1 생활권 중흥 S클래스 추천 장애인 특별 공급 물량이 모두 7가구로 확정됐습니다. 시는 무주택 장애인 가구주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동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멘토단을 모집합니다. 꿈드림 멘토단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진학에 성공하고 원하는 진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상담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꿈드림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아동학대 심각성과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외국에서 운전자들의 주차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영상인데요. 교통약자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턱 앞에 주차된 차들.
낮은 터. 누군가에게는 없어서 안 될 이동 편의 시설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경사진턱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도의 경사진턱은 교통약자를 위한 엄연한 길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